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81년 전 우리 조국이 빼앗겼던 주권과 땅을 되찾은 날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의미는 8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이 어떻게 현실로 꽃 피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직접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까지 도망쳤다가 결국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집되셨던 그 참혹한 시절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광복을 맞이하기 전 벌어졌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신 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대청마루 밑에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파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개월을 죽은 듯이 숨죽이고 지내셨던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밖은 밝은데 햇빛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음식이나 물이 필요할 때는 쪽지를 써서 나무 틈 사이로 올려보내 할머니와 소통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린 고모께서 마루에서 올라온 쪽지를 발견하고 너무 크게 소리를 쳐서 할아버지가 발각될 뻔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겨우 3살 박이 아이의 그 작은 목소리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긴장되고 극한의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비단 우리 집안만의 사연이 아닙니다. 일제의 통치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각 가정마다 하나씩은 이런 고통의 기억을 품고 있을 겁니다. 우리 조국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언어와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던 그 시대 말입니다. 그 암흑 속에서 할아버지께서 품으셨을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느 날 저 지옥에서 빠져나와 햇빛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 기다림이 수개월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8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 할아버지가 다시는 볼 수 없었던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꿈만 꿨을 조국의 모습을 우리는 현실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본 그 할아버지의 눈빛, 해방이 된 날 대청마루 아래에서 나오신 후 처음 맞이하신 햇빛에 대한 표현, 그 표정이 지금 우리 세대가 느껴야 할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을 영원히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되찾은 그 빛은 단순히 우리 한반도 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온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술,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우리 문화의 위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세상에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팝스타이자 BTS의 리더인 RM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대규모 특별기획전의 총괄 큐레이터로 나섰다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전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기사는 RM의 개인 작업실 중심에 걸려있는 한 점의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19세기에 제작된 웅장한 대형 묵서서의 작품이었죠.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몸가짐은 천길 거대한 바위처럼 곱고 무거워야 한다. 이것은 약 10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소강절의 명구를 조선 후기 위대한 서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 김정의 선생이 힘차고 단단한 필치로 써내려간 명작이라고 합니다. 그 강렬한 한국의 전통 수묵서의 작품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전시장의 중심에 당당히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장품 45점과 함께 RM이 오랜 세월 깊은 안목과 애정으로 수집해온 개인 소장품 무려
145점을 한데 모아 대중에게 선보이는 초대형 야심작입니다. 그 규모만 해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소장품들의 정체입니다. RM의 소장품 대다수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작가들의 걸작들입니다. 특히 그 상당수는 민족의 가장 비극적이고 격동적인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해낸 예술가들이 혼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그 화가들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수십 년간 이어진 군사독재라는 치욕 같은 암흑기를 묵묵히 버텨내며 한민족의 예술혼을 지켜낸 이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팝스타인 RM이 한국 근현대 미술에 이토록 깊이 천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RM의 고백은 정말로 강렬한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예술가로서 피카소와 반 고흐의 이름은 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내 조국의 위대한 미술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다는 사실이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뿌리와 민족의 예술적 근원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한국에 숨겨진 근현대 작가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RM은 세계 최고의 팝스타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가져야 할 문화적 자긍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인기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이 기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구 최고의 지성지가 막대한 지면을 할애해 이런 찬사를 보낸 이유는 RM이라는 세계 최정상급 팝스타가 자신의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하여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억압받았던 한국 문화의 진정한 뿌리와 가치를 세계 무대에 주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RM은 과거 해외 시상식에서 권위 있는 트로피를 수상하던 순간에도 조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무한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빛을 되찾은 대한민국 문화의 자긍심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진정한 시대의 문화 특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가는 질문 말입니다. 하지만 RM의 행보는 다릅니다. 그는 서방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당당히 세상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입니다. 81년 전 할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희망만 품고 기다렸던 날, 그날의 빛이 이제 우리 세대에게 와닿았을 때 RM은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카소와 반 고흐, 뒤에만 가려져 있던 우리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샌프란시스코의 현대미술관에 당당히 걸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우리 문화의 위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세상에 명확히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일이 시작된 것은 2달 전입니다. 그래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2027년 시상식을 앞두고 새로운 부문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라는 명목의 새로운 상이었습니다. 명분은 다양성과 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팝과 방탄소년단을 주요 본상 경쟁에서 원천 배제하고 아시아라는 지리적인 종족 경계에 가두려는 노골적인 갈라치기 시도였던 것입니다. 70년 가까이 세계 대중음악계를 지배해온 그래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방탄소년단을 별도의 아시아 부문이라는 하위 리그에 격리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불합리한 분류에 타협하지 않고 2027년 그래미에 앨범을 출품하지 않겠다는 역사적인 불출품 보이콧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불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인 중심의 낡은
팝 헤게모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결정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음악계는 술렁거렸습니다. 빌보드를 필두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이 소식을 일제히 긴급 파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 그래미의 폐쇄적인 장르 구분과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적 편향성을 맹비난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대륙의 반응은 한층 더 격렬했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있는 일간지 르피가로는 모욕적이며 인종차별적인 결정이었다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가 아시안 팝 부문 신설로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TS의 출품 거부는 단순한 일정 불참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낡은 팝 헤게모니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스페인의 엘페리오 디코와 남미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인도의 세계적 음악 거장 니키 케이지는 인도 최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시안 팝이라는 모호한 상 하나로 어떻게 수십억 아시아 음악의 깊이를 대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인도의 권위 있는 시사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이 사태를 명확히 매듭지었습니다. BTS가 쌓아올린 찬란한 문화적 유산은 애초에 그래미 따위의 알량한 인정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욱 강렬했던 표현은 이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밴드는 마침내 백인들의 식탁의 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했다. BTS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는 황금빛 트로피가 아니라 서구의 거대한 문화 권력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결국 그래미는 항복했습니다. 단 몇 주 사이에 레코딩 아카데미 지도부는 공식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래미는 전 세계 모든 음악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핵심 책무는 그 어떤 아티스트의 목소리나 커뮤니티도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뒤의 말들은 구차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포용적 의도와는 별개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음악이 이 새로운 부문 안에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식의 변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정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적당히 하위 부문 트로피 하나 쥐어주고 시상식의 흥행카드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방탄소년단의 단호한 저항과 글로벌 여론이 맹렬한 역풍에 직면하여 완전히 항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그래미 지도부는 K-팝, J-팝, C-팝 및 인도 음악계를 대표하는 주요 리더들과 긴급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제도 설계 과정 자체에 대해 외부 자문을 대대적으로 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상식 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음악 산업이 구조 자체가 흔들린 사건입니다. 한 아이돌 그룹의 출품 거부가 70년 가까이 지배해온 거대 기구의 시스템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미디어 전문 분석지 베런 미디어는 이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K-팝이 서구 음악 산업의 변방에서 눈치를 보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다. 그들의 결정은 K-팝이 이제 부당한 서구 권력의 룰 자체를 거부하고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막강한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웅변해준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81년 전 어둠 속에서 햇빛을 그리워하던 할아버지, 그분이 견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 세대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탄소년단은 백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높은 문화의 힘을 현실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그 눈부신 빛은 이제 세계 대중문화의 기준과 서구 기득권층이 세워두었던 질서마저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구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던 수동적인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기득권 시스템이 저지른 차별을 꾸짖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문화주권국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대전환의 맨 앞자리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7청년 방탄소년단이
서 있습니다. 오늘 8월 15일, 81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 빼앗겼던 조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민족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81년이 흐른 2026년 오늘,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되찾은 그 빛은 더 이상 한반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의 가운데에 우리 방탄소년단과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